자,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는요, 올 시즌 달성할 수 있는 프리미어리그 기록들. 이게 뭐 득점 이런 거 말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이런 기록이 있었네? 이런 기록이 예전에 있었는데 이번에 깨진다고? 라는 느낌으로 좀 재밌는 기록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올 시즌 이제 이 기록 달성 여부를 보고자 남은 한 달 동안의 잔여 시즌도 재미있게 볼 수 있겠구나. 그렇죠. 이게 포인트죠. 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5월이 제가 볼 때는 모든 어버이날 그리고 저기 가정의 달이죠. 5월이 가정의 달이죠. 부처님 오신 날. 또 있죠. 네. 근데 5월은 시즌의 결과가 판가름 지어지는 날입니다. 그렇죠. 가장 축구가 재밌을 날. 이스타TV 수익이 걱정이 없는 날. 이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이 어버이날이랑 겹치는구나. 네. 쉬는 날이 하나 없네. 네, 맞아요. 그렇게 되는구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를 한번 찾아보죠. 예.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축구 영상에도 그 업로드가 될 클롭 감독과 관련된 영상에서도 아마 다뤄질 텐데, 이 리버풀이 카라바오컵 결승, 그렇죠. FA컵 결승 진출,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단일 시즌 잉글랜드에서 이 세 개 대회를 모두 결승에 진출한 최초의 감독이 위르겐 클롭입니다. 네. 그래서 올 시즌 그걸 이제 해냈는데, 여기서 만약 모두 다 우승을 차지한다면 단일 시즌 최다 트로피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리그컵 들었고, 네. FA컵 결승 첼시랑 남았고, 그렇죠.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했죠.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리그 2위. 승점 네. 1점 차.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리그컵, FA컵,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라간 것도 처음인데, 만약에 여기서 모두 다 트로피를 들어올린다. 리그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면 이제 쿼드러플이 되는 건데, 그렇죠. 쿼드러플의 경우는 98-99 시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달성하지 못했던 트래블이었으니까. 네, 트래블이었기 때문에 리버풀로서는 이번 시즌 전관왕을 노린다. 그게 잉글랜드 축구사에 있어서 최초의 기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깊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프리미어리그 생각하면 맨시티가 뭐 유독 최근에 리그 우승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첼시도 그 사이에 있었죠. 리버풀이 있었죠. 맨시티 있었죠. 조금 더 거슬러 가면은 맨유도 있었죠. 리그 우승을 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데 FA컵, 챔결, 리그컵 이미 딴 이것까지 다 올라가는 거를 현대 축구에서 보여준다. 이거 존나 말도 안 되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트래블이라고 하면은 FA컵, 리그,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이렇게 그치. 세 가지를 얘기를 하죠. 리버풀은 리그컵까지 지금 우승을 해놨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근데 이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리버풀 팬분들이 야 이거 너무 설레발치면 오히려 우리한테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 왜냐면 아브라함 그랜트가 사실 그렇게 2 이렇게 할 줄 알았습니까? 그 전 시즌에 0708 때.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리그에서의 맨시티 리버풀의 경쟁 구도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지만, 이제 오늘 지금 넘어가는 새벽에 레알 맨시티 승자랑 리버풀이 붙게 되거든요. 그래. 레알이랑 붙어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고, 왜냐면 그리고 또 리매치 아니야. 리버풀은 레알한테 빛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결승 무대에서. 1718 때. 네. 그래서 이 리버풀의 기록 달성 여부 역시 좀 기대가 되는 포인트. 가장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기록입니다. 단일 시즌 최다 클린시트. 네, 현재. 진짜? 이 04-05 시즌 첼시는 사실 역대급 시즌. 존나 말도 안 되는. 네, 단 15실점. 제가 축구 보면서 1대0 축구를 제일 잘한 팀. 네. 이때가 그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최저 실점으로 첼시가 기록을 남긴 시즌인데, 이때 주전 골키퍼였던 페트리츠가 무려 38경기 중에 24경기 무실점을 달성을 했어요. 38경기 중에 24경기, 실점한 경기가 고작 14경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4경기 아니면 다 0으로 끝났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 0대0 무승부가 됐든, 1대0이 됐든, 뭐 3대0이 됐든, 네. 무실점 경기가 저 정도나 된다. 쟤는 존나 전설적인 골키퍼입니다. 진짜. 네, 진짜. 에버튼 첼시 전인가? 그때 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픽포드가 그날 완전 미쳤었거든요. 픽포드 진짜 잘했어요, 그때. 근데 픽포드가 그렇게 맞고 나서 갑자기 카메라가 체를 비춰주는 거야. 체가 이렇게 가만히, 근데 픽포드 기복이 좀 있잖아요. 사실. 있죠. 근데 이 체의 저 기록도 기록인데, 아까 수빈이 형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살면서 1대0 축구를 제일 많이 봤었던 게 이때다. 딱 전 두 개 생각나거든요. 절정기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04-05 시즌의 첼시, 한 골차 승부의 달인들이라는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만약에 리버풀이 남은 4경기를 모두 클린시트로 마무리하게 되면은 이게 동률이 된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4경기 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사실 리버풀도 올 시즌 클린시트가 많아지는 데 있어서는 수비의 보탬도 보탬이지만 알리송 골키퍼의 선방이 되게 결정적이었어요. 네. 근데 알리송 사진이 나와서 좀 할 수 있는 얘기지만, 하게 되는 얘기지만, 선방을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근데 알리송이 막상 선방을 해. 근데 알고 보니까 오프사이드야. 그래서 기록이 안 남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1대1 찬스가 왔어요. 알리송이 진짜 기깔나게 뛰쳐나가지고 세이브! 하다가 이야 알리송 잘 막았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옵사이드. 그럼 골키퍼 입장에서 기록이 안 남거든요. 어제도 로셀소 끊어내는 거 박스 안쪽에서 그런 장면 보면은 진짜
진짜 에데르송이 진짜 좋은 골키퍼구나. 판단이라던가 무언가 순발력이라던가. 에데르송. 알리송. 첩잖아. 난 에데르송이랑 비교하는 줄 알았어. 첩잖아. 예. 죄송합니다. 알리송 네. 하면 또 이명철이죠. 그렇죠. 예. 예. 지난 시즌 또 유니폼도 가지고 있는데 예. 알리송의 경우는 그래서 올 시즌 그 선방이 기가 막히고 1대1 상황에서 나오는 타이밍이 특히 올 시즌 정말 좋았던 알리송 골키퍼입니다. 저는 알리송은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죠? 올 시즌에 득점이 없습니다. 골이 없다. 네, 골이 없다. 예, 솔직히 얘기하면 그건 좀 부진하죠. 네, 부진하죠. 예. 굉장히 부진해요. 지난 네. 시즌은 무려 한 골을 넣었거든요. 예, 아마 피파 23에서는 헤더 능력치가 떨어지지 헤더 능력치. 않을까. 그거는 하향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라이브 이런 거 반영되면 갈수록 맞고, 내려가. 갈수록 내려가야 돼. 네. 그렇지. 피파 22에서는 좀 높았어야 되는데. 다음 기록을 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프리킥골. 이거는 이제 사우스햄튼의 제임스 워드 프라우즈가 도전하고 있는데 놀랍네요. 데이비드 베컴이 역대 최다 프리킥골 18골을 그동안 차지했는데 네. 제임스 워드 프라우즈가 현재 프리킥으로 누적된 득점이 14골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 다이렉트 프리킥이 되게 어렵거든요. 음. 근데 이거 제어프 차는 거 보면 다음 시즌 정도 되면은 타이 아니면은 넘을 수 있지 않나요? 이거는 소튼이라에서 제어프 쓰지 않아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바투박으로 난리 납니다. 주장 관장이 특히 되게 어울리는 선수예요. 네, 되게 맞아요. 열심히 뛰고 팀에 대한 애정도 있고 근데 꾸준해요. 그게 참 놀라운 점이죠. 그 예전에 이제 그 축구 커뮤니티 이런 데서 그런 유행어 있었잖아요. 미안하지만 누구는 뭘로 보답한다 이런 거. 그때 제어프가 한창 빅클럽들 링크 날 때 재계약을 했거든요. 소튼이랑. 그래서 제가 빅클럽들에겐 중계하다가 내가 빅클럽들에겐 미안하지만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는 재계약으로 그 증명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로얄티가 굉장히 높은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제임스 워드 프라우즈가 만 27살. 이러면 한창입니다. 그리고 시즌마다 프리킥골을 꽤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베컴의 18골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대단한 역사인데 아무래도 베컴은 중간에 이제 라리가로 떠났고 맨유에서 이외에는 프리미어리그에 뛰지 않았기 때문에 어릴 때 기록이 18골인 것도 대단하지만 베컴도 존나 대단한 선수지. 이 기록은 나이를 고려했을 때 워드 프라우즈가 앞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쭉 뛸 것을 고려하면 깰 것 같아요. 네. 근데 올 시즌이 될지 다음 시즌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사실 확률적으로 올 시즌일 가능성은 좀 적긴 합니다. 근데 킥 차는 거 보면 진짜 기가 막히긴 네. 해요. 프리킥이든 뭐 코너킥이든. 소튼의 좀 가장 같은 네. 에이스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주는 제임스 워드 프라우즈가 되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선두 경쟁에 대한 얘기인데요. 역대 1위 앤 2위 최대 접전이 예상이 됩니다. 아니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 그 역대급 시즌과 굉장히 좀 유사한 지금 접전이지 않나요? 그렇죠. 네. 역대급 이게 1, 2위 간의 차이가 가장 적었던 때가 2011-12 시즌이었어요. 맨시티 맨유. 네. 아구에로의 아구에로! 그때잖아. 곧 있으면 10년이 돼요. 네. 맨시티 팬분들한테는 그 올 시즌 유니폼이 홈 유니폼 뒷면에 적혀 있는 그 숫자, 네. 93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숫자, 네. 그 초시간에 아구에로가 골을 넣고 유니폼을 흔들면서 에티하드 스타디움의 모든 이들을 열광케 했었어요. 제가 저 때 라이브가 너무 생생하게 93분 기억이 나는 20초. 게 네. 지금은 스포티비에서 이제 여러 중계 동시에 볼 수가 있었잖아. 저 때는 PIP로 보았어요. 안 그랬어요, 저 때, 맞아. 맨유 경기를 해줬어 그때 네. 라이브로. 근데 맨유 경기 끝나고 이제 이겼다 해가지고 막 퍼거슨이랑 선수들 나와가지고 좋아하고 있고 팬들도 좋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핸드폰 보는 팬들 표정이 조금씩 굳어. 핸드폰을 보면서 이어폰으로 뭘 듣고 있는 팬들이 있었어. 근데 팬들이 맨유가 뭔가 썬더랜드랑 경기가 끝났거든. 표정이 안 좋아져.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갑자기 화면 전환이 되면서 이제 맨시티 네. 아그로가 이제 박스 안쪽에 뚝 주고받고 골 넣고 코너 플렉 쪽으로 달려가는 화면 딱 전환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그때 라디오로 듣고 있던 팬들도 표정 안 좋아지고 맞아. 이성우가 갑자기 퍼거슨 감독서 뭔가 들었는지 뒤돌아보면서 당황한 표정 짓고 맞아. 그 국내 중계진 분들께서 지금 들어갔대 하면서 하다가 갑자기 화면이 전환이 됐어. 네. 나 그때 20대 중반밖에 안 됐네. 이제 저게 이제 해외에서는 그 마틴 타일러 그 해외 코멘테이터의 그렇죠. 그 팔로텔리 네. 아구에로 이게 완전 임팩트가 있었죠. 그리고 잠깐 아구에로가 달려가는 동안 뜨는 바 거기까지 완벽하지 않았나. 맞아요. 에티하드 예. 스타디움 진짜 흔들렸어요, 카메라. 맞아. 만치니도 이렇게 하면서 바로 코칭 스태프에게 달려갔는데 이때 왜 이런 열광적인 분위기가 났느냐? 승점은 맨시티, 맨유가 최종전을 모두 이기면 맞아. 동률이었어요. 근데 골득실 차이가 이미 맨시티가 많이 앞서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맨유는 이기고 맨시티가 QPR과 비기거나 비겨야 돼. 지기를. 맞아. 근데 네. 또 QPR이 2골을 넣었단 말이야. 앞서고 있었잖아. 그래. 앞서고 있었는데 추가 시간에 맨시티가 결국 마지막에 몰아치면서 역전을 해냈죠. 그래서 결국 이 두 팀 간의 그 승점은 동률. 하지만 골득실 8골 차의 수치로 1, 2위가 가려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득실이 나중 가서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는 상대 전적을 안 따지기 때문에 이 승점 그다음에 이제 골 득실부터 따지니까 골 득실이
나중에 좀 많이 차이 나잖아요. 이거 거의 승점 1점 차라고 봐야 돼. 그렇죠. 맞아요. 진짜로. 과연 이번 시즌은 이 두 팀이 현재는 승점 1점 차, 그리고 골득실은 아니 봐봐 저 골득실을 봐봐. 야, 이거 맨시티랑 리버풀이랑 승점 1점 차인데 골득실도 하나 차이에요. 하나 차이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경기에서 뭐 맨체스터 시티가 지고 리버풀이 비긴다? 그래서 83 동률이 된다? 그러면 맨체스터 시티는 골득실이 조금 더 떨어지겠죠, 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골득실 때문에 또 리버풀이 올라가요. 진짜 어떤 시나리오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맨시티가 질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그건 맞아요. 나는 아직도 질것 같진 두 팀 않아요. 모두 전승의 가능성이 매우 맞아. 크다고는 봐요. 매우 높죠. 그래서 이 종전 기록 2011-12 시즌의 승점 동률의 상황처럼 올 시즌 맨시티와 리버풀의 승점 차도 과연 똑같은 수치를 유지할 것이냐. 그러니까 역대 최대 접전이 되는 네. 시즌이 과연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참 궁금해집니다. 흥미로워지는 기록이고요. 자, 5번째 기록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는 조금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불명예스러운 기록인데 폴 포그바와 관련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이적 손실. 이 기준은요. 선수를 지금 판매하는 비용과 이전에 이 선수를 데려올 때 비용을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종전 기록 보유자가 페르난도 토레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토레스가 리버풀에서 첼시로 갔을 때 받은 금액이랑 첼시에서 AC 밀란으로 이적했을 때 받은 금액을 이제 뺀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격차를 봤을 때 토레스가 2분 1위였는데 폴 포그바의 경우에는 이번 여름에 FA로 나갑니다. 맞아요. 재계약을 안 한다고 하면 그래서 저 판매 비용 빼기 당시 영입 비용 이 공식을 보면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판매 비용이 0원인 선수들, FA인 선수들은 여기서 정말 많은 손실을 남길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포그바는 그렇잖아요. 네. 이적료 없이 나가고 근데 다시 돌아왔어요. 맨유가 어쨌든 이제 리턴 아니야. 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으니까. 근데 다시 나갈 때는 또 이적료 없이 그렇게 나가게 된다면 사실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좀 속이 쓰린 건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은 FA로 이번에 나갔는데 정작 데려올 때 금액은 1,400억 원. 그리고 참 아쉽게도 폴 포그바는 이전에 유스 때 결국 유벤투스로 떠날 때로 FA로 떠났죠. 그러니까요. 두 번의 FA라는 점. 돈 번 거는 유벤투스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돈 번 진짜. 데는 유벤투스밖에 네. 없어요.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폴 포그바가 물론 활약했던 기간도 있지만 결국 돌아봤을 때 시즌마다 이 부상 기간이 꽤 길었었고 팬들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이 선수의 어떤 그 집중력 문제, 팀에 대한 어떤 문제, 그리고 그 라커룸 분위기 네. 얘기도 존나 많이 나왔고. 그게 또 챔피언스리그 그 중요 경기였던 라이프치히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 이동하려고 하는 직전에 갑자기 포그바 쪽에서의 언론 플레이 때문에 막 포그바가 만족스럽지 않다, 뭐 계약과 관련된 기사들이 쫙 떠서 팀 분위기를 흐린 상황도 있었죠. 솔직히 포그바는 국대에서 활약도 만약에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역대급으로 욕먹을 만한 애인데 국대에서의 활약이 괜찮으니까 잘해. 그래도 포그바가 나오면 뭔가 해주는 느낌을 그것 때문에 더 받게 되니까 덜 욕먹은 거지. 사실 더 욕먹었어도 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맞아요. 그래서 이 기록까지 어. 아마 남을 거예요. 이번 여름에 뭐 잡지 않을 거니까 네. 남는다고 봐야 되고 이 기록은 이제 달성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불명예스러운 기록이고요. 6번째 종윤 형이 나왔는데 단일 시즌 백발이네, 조균이 형. 아유, 종이 흰머리 많아. 어. 내 염색해줬잖아. 네. 염색하다가 피부까지 같이 그 염색해가지고. 여기 네. 문신됐죠. 나 쳐다보고 갔는데 식은땀이 흐르더라고. 네. 저 눈빛으로 보고 가셨습니다. 네. 자, 단일 시즌 최다 레드카드. 종전 기록 보유자가 썬더랜드와 퀸즈파크 레인저스. 네. 썬더랜드는 데런 벤트의 그 풍선 슛골이나 네네네네. 2009-2010 시즌. 자, 그리고 퀸즈파크 레인저스는 맨시티에게 최종전 패배를 당했던 그 시즌이죠. 2011-12 시즌. 나란히 한 단일 시즌 퇴장 9장을 받아서 최다 레드카드 받았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QPR의 9장, 저 조이 바튼 지분 꽤 있을 그치, 겁니다. 그치. 일단 조이 바트는 최종전 맨시티전 맞아. 퇴장을 당했죠. 네. 자, 근데 현재 아스날 모든 대회에서 5장을 적립 중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는 저 봐봐. 북런던 더비에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달성 불가능해 보인다. 맞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여기에 넣어놓긴 했어요. 정말 혹시 모르니까. 네. 그리고 이게 또 포포트 기사를 저희가 참고한 건데 그렇죠. 포포트 기사에서도 이렇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혹시 몰라. 네,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달성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네. 이것도 뭐, 그냥 이제 뭐 달성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죠? 그냥 이걸 보면서 썬더랜드랑 QPR이 그때 퇴장 많이 받았구나. 네, 시즌은 다르지만. 네, 정도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단일 시즌 두 선수 간 최다 득점엔 도움. 소니! 네, 그리고 케인. 아니, 근데 이건 그거네. 본인들 기록을 깨냐 마냐. 작년이죠. 맞아요. 네. 네. 작년에 저거 정확히는 지난 시즌에 14골을 합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8골을 합작하고 있는데 4경기 동안 6골 이상을 넣어야 돼요. 근데 이게 또 합작골이어야 되잖아요. 네, 합작골이에요. 케인이 손흥민한테 어시를 하든지 손흥민이 케인한테 어시를 하든지 둘 중 하나여야 되니까. 사실 둘의 화력을 보면 4경기 동안 6골
가능성 저는 없는 편은 있다고는 아니라고 봐. 생각합니다. 네, 네. 적긴 하나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저는 불가능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 뭐 토트넘의 일정에 따라서 몰아칠 경우에는 두 선수의 어떤 그 숫자가 또 늘어날 수 있겠죠. 나는 그런 것 때문에도 있어요. 저 둘에게 어시스트를 하는 건 기존까지는 둘 간의 호흡이 좋았습니다. 근데 네. 이제는 쿨이 셉셉이. 있어요. 쿨. 셉셉이 어시스트 미쳤습니다. 그럼요. 진짜. 네. 존나 잘해 셉셉이. 셉셉이 전설이다. 그래. 가장 좋은 그림은 쿠루셉스키가 기점이 되고 그렇지. 손흥민, 케인 중에 한 명이 그걸 컨트롤해서 네. 그걸 바탕으로 손흥민, 케인 중에 한 명이 골을 넣는 그래. 거예요. 나중에 진짜 임대의 전설 지금 피온 임대의 전설 팩 나왔잖아. 나왔죠. 셉셉이도 나오면은 능력치 줘야 될 겁니다. 네, 셉쉐비 정말 쿨쉐비 잘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손케가 뭐 만약에 깬다 하더라도 본인들의 기록을 깨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의미는 앞선 기록들보단 크진 않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소니는 그런 기록들을 잘 알고 있고 네. 그 기록을 깰 때 세리머니 하는 법을 알고 있겠죠. 그렇지. 하나하나 다 세고 있을 겁니다. 또 손흥민 전문가 아닙니까? 맞아요. 예. 만약에 마지막에 이제 소니가 케인한테 그런 어시스트 이런 합작골을 작성 어시스트를 했다? 바로 카메라 가서 소니가 이제 케인한테 그래, 합니다. 이것도 한다고. 이거 합니다. 예. 알고 있어요. 준비가 예. 대단합니다. 아무튼 이 기록도 과연- 있어 임대 전설 이미? 파르마 임대 거로 나왔다고? 유배 아. 가기 전에 파르마 거. 카드가 나왔다. 쿠루셉스키. 있어 알겠습니다. 몰랐어. 나중에 뭐 이제 토트넘 꽤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아무튼 이렇게 좋은 어떤 합작을 하고 있는 손케 듀오 네. 올 시즌의 기록 여부도 좀 궁금해집니다. 다음 넘어가면 단일 시즌 최다 도움이 있습니다. 덕배랑 앙리 20개. 네, 이 20개. 진짜 앙리는 저거 20 시즌이잖아. 아, 그렇죠. 근데 이건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나. 아무래도 살라가 7개를 해야 되거든요. 예, 아놀드는 8개를 해야 돼요. 네. 그 아놀드는 진짜 볼 잡으면 무조건 킥만 일단 올리게끔 해야 돼. 솔직히 미친 거 아닙니까? 네. 살라 13개, 아놀드 12개예요. 그 로버트 스릴랑 아놀드랑 도움기로 경쟁하고 막 둘이 농담식으로 내기하고 그랬었던 것도 있잖아요. 네. 해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 시즌은 또 살라까지 13개 도움입니다. 진짜 네. 축신 축왕의 폼을 살라가 보여주고 있어요. 솔직히 이제 냉정하게 손흥민 선수 우리 득점왕 얘기하지만 살라 지금 득점왕이랑 도움왕 독식할 가능성이 솔직히 제일 높거든요. 지금. 그렇죠. 대단한 거야. 그래서 이런 기록들 리버풀도 뭐 잔여 일정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다득점까지 해낸다면 이 기록의 달성 여부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넘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단일 시즌 최다 감독 경질 횟수입니다. 2017-18 시즌 진짜 많다. 한 시즌에 무려 10번의 감독 경질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 기사의 원문을 보면은 수치가 좀 달라요. 숫자 네. 표기가 좀 다른데 이게 감독이 경질이 되고 경질된 감독 그리고 새로운 감독 이걸 숫자를 다 포함하다 보니까 많아진 건데 그래서 저희가 약간 좀 보기 더 깔끔하게 변화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해를 보면은 할 수 있도록. 네, 10번의 감독 경질이 있었고 네. 근데 이번 시즌이 지금 8번이에요. 그렇죠.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별로 없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남은 기간 안에 경질이 일어날 수 있나? 이건 좀 어렵지. 그렇죠. 지금 이미 나는 그 번리의 션다이치가 마지막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지금 당장 경질 없지 않을까요? 아니 그리고 지금 경질에서 뭐 어떻게 그러니까 하려고? 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이건 가능성이 좀 적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번 시즌 현재 8번이지만 경신 가능성 아무래도 적을 것이다. 근데 올 시즌 경질된 감독들을 좀 정리해봤을 때 베니테즈의 경질은 당연히 필요했던 일이었고 누누의 경질 또한 당연히 필요했던 일이었고 그렇죠. 네, 빌라 역시도 딘 스미스의 경질은 그 당시 분위기를 봤을 땐 필요했던 일이었고 사실 라니에리도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 왓포드는 그 이전에 시스코 무뉴즈 경질은 너무했죠. 그 여론이 좀 네. 많았죠. 시스코 경질을 괜히 해서 네. 라니에리도 결국 애매했고 네. 둘 간의 성적이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비엘사의 경우에는 사실 그것도 또 리즈를 승격을 시키고 네. 해온 또 그게 있어서 리즈 그 제가 이제 뭐 SNS나 이런 쪽 찾아봤을 때도 비엘사한테는 야 그래도 고맙다 너무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그런 했어요. 얘기가 많고 슬픈 경질이지만 어쨌든 냉정하게 봤을 때 필요한 경질이긴 했습니다. 비엘사는 근데 그 진짜 슬프고 필요한 경질이긴 했지만 부상자가 너무 많아서 네. 비엘사가 원하는 축구를 원하는 선수를 못한 게 컸어요. 근데 제시마치가 얼마 전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리즈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너무 혹독한 훈련 일정 때문에 발생된 부상자 때문이다. 근데 이게 약간 또 비엘사 스타일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게 확실히 비엘사가 현실과의 타협에 있어서는 단점이 좀 있는 감독이었어요. 네. 그간의 좀 강도 높은 훈련 프로그램 진행이 선수 부상에도 영향을 주긴 했다고 봐야죠. 1718 시즌 추억 이름들이 많네요. 네. 클로드 사우스햄튼의 펠그리노도 있었어. 네, 이제 펠레그리노 이제 사실 라리가에서는 되게 괜찮은 감독이었었는데 알라베스도 있고 했는데. 뭐 레가네스도 갔다가 그랬는데 크리스탈 팰리스의 프랑크 대부어는 근데 비단 그쪽에서뿐만이 아니고 이분은 감독으로는 사실 조금 문제가 많았었던 분이라 그리고 뭐 저기 그 스토크 시티의 마크 유즈 그리고 저기 그 웨스트리치 알비온에는 토니 플리스도 이때 경질이었어요. 토니 플리스 그런 일들까지 좀 생각이 나는 2017-18 시즌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 적지 못했고 주요 감독들만 이렇게 적어놨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강등팀 최다 승점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등권 팀들이 특히 18위 자리에 경쟁하고 있는 팀들은 되게 혹독한 상황이 나는 건데. 근데 18위 치고 0203 때 웨스트햄 42점이면 꽤 높다. 그러니까 강등팀 최다 승점이지. 맞아요. 네. 17위 번리, 리즈, 16위 번리는 4경기를 남겨두고 승점 34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즈 번리가 승점이 동률이고 에버튼이 한 경기를 덜 치렀는데 그 승점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남아 있으니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번리도 꽤 기세가 좋고요. 리즈도 기세가 괜찮아요. 맨시티한테 진 거는 맨시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에버튼의 경우도 첼시를 잡고 요즘에 보면 답답한 경기는 답답할 때도 있지만 네. 그래도 에버튼이 확실히 램파드 감독 부임하고 최근 경기들의 승점을 쌓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에버튼, 리즈, 번리가 나란히 승점을 쌓을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배제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에버튼의 경우는 리즈, 번리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세 팀의 페이스를 놓고 보면 나란히 승점을 정립할 가능성이 있다. 네. 아니 에버튼이 네. 갑자기 또 뜬금없이 첼시를 잡아버려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난리가 났죠. 네. 리즈번이 이제 또 동률인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면 세 팀에게는 참 뭔가 얄궂은 그런 경쟁의 구도일 수 있다. 네. 자칫하면 웨스트햄을 넘어서 강등팀 최다 승점이 쓰이는 시즌이 올 시즌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이거 기록 재밌다. 이게 맨날 우리가 뭐 득점한 기록, 1, 2위 기록 이런 것만 다루다가 여러 가지 다루니까 뭐 퇴장자도 있고 강등팀 최다 승점 기록은 이것도 올 시즌 에버튼 번리가 막판에 치열하니까 이거 재밌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번외로 또 볼 게 있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3시즌 연속 텐텐을 또 이제 앞두고 있어요. 네. 도움 3개가 남았습니다. 4경기 동안 도움 3개를 기록을 하면은 최초,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초로 3시즌 연속 텐텐이라는 기록. 이거는 뭐 사실 어떠한 기록을 깬다기보다는 좀 최초의 의의를 둬서 저희가 그치. 이제 집어넣어 본 건데. 후보트 기사에는 안 담겼는데 저희가 번외로 좀 다뤄봤어요. 근데 네. 우리가 다 주목하고 또 기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세계의 도움.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료들이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손흥민도 패스를 줬는데 받는 선수가 갑자기 모으라야. 그러면 패스 주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느낌이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페이스만 보면은 손흥민은 오히려 도움보다는 골 넣는 게 20골이 더 쉬워 보인단 말이야. 한 골만 한 골이 남았으니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네. 더 있어 그리고 보이죠. 이제 득점이 더 쉽게 이제 네. 기록이 되고 네. 제 생각에는 손흥민 선수가 텐텐을 달성하려면 해리케인의 코너킥 골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어제 흥함차고 있으니까. 솔직히 진즉 나왔어야 됐다고 봅니다. 네. 세트피스가 너무 약해 토트넘. 현실적으로 다른 선수들이 세트피스 때 헤더를 득점하지 못하고 있어요, 토트넘은. 근데 케인의 경우는 그걸 해낼 줄 아는 움직임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레스터전과 같은 손케의 그림이 자주 나와주면, 잔여 경기 때 나와주면 그러면 정말 텐텐의 달성 여부도 아니 생길 수도 우리 있겠죠. 쿨 선생님이 조금 더 득점에 분발을 해줘서 근데 타닥타닥 쿨 선생이 하는 거 그 보면 또한 쿨 필요합니다. 선생은 약간 어시스트에 더 욕심내는 것 어시스트에 같아. 더 쿨해. 시야가 요즘에 넓어요, 또 네. 코르셉스키가. 그래서 이런 것도 살펴봤고요. 쿨은 소니한테 어시스트하고 소니는 골 넣고 소니가 어시스트를 이제 케인한테 하는 느낌으로 그게 제일 베스트지 않을까? 그렇죠. 아.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그리고 번외 하나까지 11가지의 기록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아, 4년 일정 재밌네요. 동안 이 기록들이 과연 쓰일지 여부를 지켜보면서 누가 우승을 차지할지, 누가 챔스에 갈지, 누가 강등을 당할지, 이런 점들을 체크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즌 말미는 참 이런 기록들이 재밌죠. 그렇죠. 아니, 올해 되게 재밌는 시즌이야. 음. 이 정도면 역대급 시즌 중에 하나죠. 그 맨시티랑 리버풀이랑 승점 1점 차이 났었던 게 1819 시즌이잖아요. 맞아요, 1819 근데 그때 당시 순위표 쭉 보잖아요. 올 시즌이랑 진짜 비슷합니다. 맞아. 리버풀 맨시티 우승 경쟁도 그렇고 3위 그리고 밑에 그 챔피언스리그권 경쟁하는 팀들도 되게 비슷해요. 1819도 아스날 또 경쟁하고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랬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챔피언스리그를 못 갔었던 또 시즌이니까. 네.